상담실에 오는 내담자 아이의 부모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고집이 세요라고 해.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자기는 타당하다 생각할걸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네. 여기 뭐냐면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 했잖아. 자기는 분명히 논리도 있고 자기만의 생각에 의해서 저는 되게 몰입되고 공감되는데요?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손해를 발달시키는 행동을 하면 ADHD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 그런 연구가 거기 담겨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운동을 많이 시켰는데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운동을 했어. 그렇죠. 저는 뭐 태권도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우선 자전거 타기,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보드 타기, 축구, 농구 엄청나지 않았어. 나무를 타고 다니고 막 난간을 뛰어넘고는 그냥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거든. 맞아. 익스트림 스포츠죠 거의. 허당 엄마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컨텐츠에 도전하잖아. 새로운 콘텐츠 개발 첫 번째 날입니다. 책을 읽고 리뷰를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읽고 요점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 우리는 읽고 우리가 말해왔던 유튜브 영상과 연결하고 그리고 또 책의 내용과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 거지. 단순히 책 요약이 아니라 이게 경험을 그렇지. 같이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볼까 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우리 영상하고 주제가 비슷한 거에 대해서 책을 읽고 구독자님들과 나눠볼까 하는데 이 책은 구독자이면서 내담자가 추천해준 책이다. 그래요? 응. 이 책을 같이 읽고 ADHD에 대해서 서로 좀 더 깊이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읽었는데 내가 또 ADHD가 있다 보니까 한 번 읽고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고 집중이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3번 읽고서야 겨우 하고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지. 한 책을 3번이나 읽으셨어요? 그렇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구독자님들 자녀가 ADHD가 있다면 보호자님들 중에서 ADHD가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걸 읽으세요 라고 내가 추천을 몇 번 했거든. 그랬더니 그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발췌를 해서 부분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하는 거지. 책 제목은 ADHD 2.0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 저자는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분과 존 레이티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실제로 ADHD가 있으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의 그 역할을 잘하고 사는데 그들이 겪었던 얘기들도 꽤나 흥미진진하게 적혀 있고 그 중에서 특히나 내가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차 지붕에 책을 올려놓고 달렸다는 부분을 딱 보면서 내가 배를 잡고 웃었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왕마랑 완전 똑같은 경험이네요. 난 그때 지방도에서 책을 다 떨어뜨려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했거든. 네. 그런데 이분도 똑같이 차 지붕에 책을 올려놓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야.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막 갑자기 내적 친밀감이 들면서 이 책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겠다면 처음부터 다 읽으시면 너무 좋고 어렵다면 안내하는 그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8페이지를 한번 볼까 하는데 이 부분에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사라지냐 하는 부분을 얘기해 놨는데 아쉽게도 사라지질 않아. 어렸을 때 ADHD 아이가 성인 되면은 그 증상이 없어지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너도 좋아지긴 했잖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촬영하고 이런 거 컨텐츠 얘기하다 보면 엄마가 저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맞다, 나 그랬구나. 잘못은 아니지만 참 특이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없고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좋아진 게 많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중에 있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ADHD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다 얘기를 해놨어. 그런 사례도 있대요? 있다고 해요. 이 의사 선생님은. 신기하다. 언제 생기냐 했더니 아기를 낳은 여성 또는 갑자기 의대에 진학한 사람이 상황이 너무 많이 급변해버렸잖아. 그래서 ADHD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중에 있고 나는 서울대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그에 관한 대비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건 말씀하시더라고. 여기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 ADHD는 평균적으로 수명을 3년이나 단축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병으로 인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ADHD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을 하거나 또는 범죄에 노출되어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걸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지. 아, ADHD 자체로 뭐 어떤 뇌에 이상이 있어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그 ADHD 증상으로 인한 그 다음 2차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평균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내가 막 웃었던 부분이야. 내 얘기라는 것 같아서 22페이지에 보면 뭐 ADHD가 상반되는 게 상당히 모순적인 게 공존을 하는 거야. 집중력이 안 되기도 하지만 초집중을 할 때도 있고 목표의식이 없기도 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목표의식을 과하게 가지기도 하는 거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좋게 봐줄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냐 행동하거나 그러면 조금 꼴불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세 번째로는 미루다가 안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주일 분량을 몇 시간 만에 호로록 해치우기도 하잖아. 저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그래도 많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해내긴 하는데 미룰 대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밤새서 해치우거나 갑자기 막 내가 초사연이 된 것 같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어쨌든 끝내. 이게 공존하는 거지. 난 주로 어떨 때 그러냐면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갈 때 생각이 도저히 안 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강의안을 못 만들 때가 있거든. 괴로워해. 그리고 막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잠이 든다? 근데 갑자기 새벽 4시나 5시에 눈이 번쩍 떠지면서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강의안을 하는데 3일 내내 고민한 만큼 재빨리 몇 시간 만에 해치울 수 있는 거지. 이게 공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걸 자기가 삶에서 그러고 있으면 은근히 좀 괴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괴롭지. 피곤해지고 어떨 때는 조금 쉬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앞에서 이미 많이 쉬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게으르고 쉬다가 아니라는 거야. 겉모습은 게으르고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는 누구보다 분주하다고 표현을 해. 아, 그래요? 그것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넌 참 생각이 많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10년 직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 말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야. 너는 참 생각이 많더라.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 이러더니 그 뒷말이 더 중요해. 너네 가족은 다 그런 것 같아. 뭐 맞아요. 저는 생각이 멈춘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넌 그거 몰랐어. 네. 그래서 나는 사람들 다 나 같은 줄 알았어. 왜냐면 나 아닌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 아내를 보면은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기도 한대요. 근데 저는 멍 때릴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야 머리를 잠깐 비워주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멍을 때려. 근데 머릿속은 멍 안 때리잖아. 그렇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충동적이고 외고집적인 결정과 독창적이고 또 상당히 우수한 문제 해결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상담실에 오는 내담자 아이의 부모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고집이 세요라고 해. 애 고집이 있어요? 논리도 없고 그리고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자기만의 고집 때문에 죽겠다라고 해.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자기는 타당하다 생각할걸요? 바로 그거야. 근데 네. 여기 뭐냐면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 했잖아. 자기는 분명히 논리도 있고 자기만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저는 되게 몰입되고 공감되는데요?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이유가 있다니까? 아무리 어려도 고집이 그냥 부리는 게 아니야. 이게 공존하는데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아직 결과물이 없잖아. 문제 해결력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고집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의 부재와 놀라운 통찰력이 공존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 네. 그런데 ADHD가 가지는 놀라운 직관력이 있어. 상대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때로는 파악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팩트폭행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맞아. 쉽게 말해 재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ADHD의 상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을 말을 해주는 수가 있는 거야. 힌트를 줘버리는 거지. 치부를 오픈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표현을 조금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면을 보이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ADHD 아이들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배운다? 그들의 통찰력이 있어요? 대단해. ADHD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은 페이지들이 꽤 있고, 이어서 34페이지에 보면 재밌는 용어가 하나 등장한다? 어떤 용어가 있죠? 임기응변적 주의력 특성이라는 용어를 써. 너무 긴데요, 단어 하나가? 나 이거 못 외우는 것 같아. ADHD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부분이 많고 상당히 유전적이야. 그런데 이거는 후천적으로 생긴 건데 겉모습은 같은 모습인 거지. 현대 생활이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노출되니까 내가 그런 것을 적응하려고 이런 주의력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하거든. 복잡하고 고도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산만해질 수도 있다. 그런 그렇게 건가요? 말을 해. 근데 겉모습은 ADHD와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는 ADHD는 약을 먹으면 호전되고 이거는 약물로 치료하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ADHD인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과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지, 이 책에서.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것이라고밖에 지칭을 못하겠네요. 단어를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보고 읽어도 될까? 네. 임기응변적 주의력 특성. 네, 그거를 제가 자막에 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지금이야. 이제 솔루션을 얘기할까 해. ADHD를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거든. 66페이지에 시작되는데 손의 기능을 개선을 해서 치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손해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그런 뇌 부분이다. 그런 거죠? 우리는 손해가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만 알아왔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연구들에 대한 발표를 말을 하거든. 그리고 집중력과도 관련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해.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거든. 그래서 그런 손해를 발달시키는 행동을 하면 ADHD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 그런 연구가 거기 담겨 그렇지. 있어요. 여기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되는 거지. 왜냐면 방금 말한 거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집중력 이런 언어들이 다 ADHD와 상관이 있잖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했더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여기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하거든. 너가 ADHD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병원의 진단이 있었을 때 2000년대 초였어. 그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 이 책은 22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됐거든. 근데 나는 어떻게 도와줄까를 논문을 찾았던 거야.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동에게 운동을 시켰더니 굉장히 좋아지더라 하는 문구는 많았어, 논문에. 그래서 너에게 운동을 많이 시켰는데 넌 운동을 조금이 아니잖아. 근데 요즘 어머니들께 운동을 시키세요 하면 태권도, 수영, 줄넘기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너가 한 운동은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운동을 했어. 그렇죠. 저는 뭐 태권도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너가 한 운동을 생각해봐. 우선 자전거 타기,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보드 타기, 축구, 농구 엄청나지 않았어. 그리고 요즘은 놀이 문화가 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주워서 그거를 깎고 고무줄로 연결하고 해서 활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전쟁놀이도 하면서 그래. 뛰어놀고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너가 학교를 마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는 어디서 뭐 하는지 난 잘 모르지만 계절에 따라서 6시나 7시에 집에 돌아오면 되는 원칙만 세워놓지 넌 정말 하루 종일 놀았거든. 나무를 타고 다니고 막 난간을 뛰어넘고는 그냥 하루 종일 그랬던 거 같거든. 맞아요. 익스트림 스포츠죠 거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실제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의 기능이 개선되었더니 감정 조절이나 ADHD에 대한 집중력이나 이게 다 좋아진다는 논문이 그 이후에 미국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센터를 차려서 아이들에게 했더니 결과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경험적으로도 알았고 이 책을 통해서 맞았구나 그 방법이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경험했잖아. 우리 이번에
제주 갔을 때 엄마가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언어 조절도 잘 안 돼가지고 꽤나 힘들어 했었잖아. 감정은 모르겠는데 언어 조절은 확실히 안 되셨던 것 같은 게, 이거 저 여행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 한 2, 3일 정도를 그냥 쉼없이 계속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 투머치 토커가 돼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난 너무 피곤했어. 그걸 한 얘기도 또 하고. 그래서 내가 여행을 와서 놀고 쉬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이 나지?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넌 이게 뭘까 했던 거잖아. 근데 제주 올레길도 걷고 계속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조금 차분해지고 이제 조금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치? 엄마다워진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엄마랑 독립을 해서 여행 때 한번 이렇게 겪은 건데, 만약에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거를 일상적으로 매일 겪고 계시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참으로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들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짜증도 나더라고요. 자기 애한테 짜증내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러고 또 다시 돌아와서 후회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려지면서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그거를 대충 느낌이 있거든. 네.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말이 많아지는구나를 느껴. 네. 그때 느끼는 건 말이 많아지고 충분한 게 에너지가 많아서가 아니야. 그러면요? 에너지 조절을 못해서야. 과학학습처럼 굉장히 흥분을 하는데 그러다가 에너지가 갑자기 완전히 바닥으로 툭 떨어지거든? 계속 위아래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래 위로 단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그게 조절을 못해서 그렇지 에너지가 많은 거하고는 다른 거지. 내가 아마 그때 하루에 거의 3만 보씩 한 3일을 긋고 진정이 된 거잖아. 네. 한 3만 보쯤 걸으면 몸은 피곤한데 진짜 에너지는 생겨. 정신적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컨트롤을 못하는 걸 느끼거든? 그럴 때마다 엄마 거의 제주도로 가는 거지. 근데 하필 그 제주도에 저희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 그래서 간 거지. 그 전에 조짐이 있어. 평소에 뭐 하루에 한 5번 일어났다면 10번 정도 실수가 잦아지거든. 네. 그러면 내가 또 에너지가 고갈이 됐구나 하면서 제주도에 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하지. 강의 일정도 확인하고 내담자들과 상담도 좀 조절하면서 준비를 하거든. 그 사이에 에너지는 점점 뚝뚝뚝뚝 떨어져서 거의 고갈 상태가 되면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된 건데, 고갈된 걸 네가 처음 본 거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불안해서 그래. 어. 엄청 불안해가지고 통제를 못하는 거지. 넌 처음 본 거지. 네. 이게 어렸을 때는 너가 그랬기 때문에 엄마를 볼 겨를이 없었고, 이제 너도 많이 좋아졌잖아. 그리고 네. 운동을 많이 하잖아. 매일 하고 있죠. 그치? 넌 컨트롤을 잘한 상태에서 엄마의 그 정성을 보니까 지금 엄마가 왜 이러지? 싶었던 거죠. 난 내가 알았거든. 이상하다. 엄마가 이렇게 말이 많으셨나? 남들이 보면은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인 거야. 컨트롤할 힘이 부족해진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ADHD 아이의 속마음은 내가 모르고, 왜냐면 아이는 나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으니까 그 상태는 내가 알 수가 없고 아이들은 어려서 그걸 설명하지 못해. 그렇지만 성인인 나는 그렇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를 부모님이 좀 아시고 그거에 좀 도움을 주려면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바로 그거. 에너지를 좀 키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게 컨트롤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까지 ADHD 솔루션 운동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이 편에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ADHD의 편식 이야기거든. ADHD 아이들이 편식을 많이 한대요? 엄청 심해. 이것도 궁금해지는데.